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츠아이 이노베이션이고요. 오늘 주가는 2.6% 밀렸습니다. 아래꼬리 살짝 나왔지만 시장 반등이 막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고요. 오늘 시장 많이 밀렸죠. 근데 바이오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. 이게 워낙에 이제 이번 주에 바이오가 내리밀렸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좀 밀었죠. 그래서 바이오는 대부분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한 1%, 2%대에서 마무리가 많이 됐고요.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, 리가캠 2.9, ABL 바이오 1.1, 그쵸? 삼천당이 얼마 밀렸죠? 네, 삼천당이 좀 많이 밀렸네요. 그래서 지금 추세는 이미 바이오 쪽이 대부분 다 꺾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단을 얼마나 빨리 확인을 해주느냐, 그게 중요하거든요. 이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단 추세에 거의 또 근접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, 우리가 아래쪽에서 지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던 그 가격대가 여기였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구간에 갇혀있는 흐름은 나오면 안 되죠.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위쪽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, 일단 오늘 하단 추세에 좀 걸리긴 했습니다. 이때는 이탈이 나왔던 캔들이었고, 이때는 또 악재가 동반이 됐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왔었죠. 그 다음에 바로 호재 나왔고, 저는 주가가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지수가 조정을 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는 어쩔 수 없이 지수에 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. 결국 나중 되면은 개별주처럼 움직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.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. 지금 유한양행도 밀리고 알테오젠도 밀리고, 오늘 같은 날은 왜 음봉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딱히 겉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전날 이제 미국의 GDP가 좀 올라가지고 꺾였다라고 하는데, 그렇다라고 해도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렸나요? 안 밀렸죠. 오늘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밀릴지는 모르겠지만,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반도체에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좀 더 안 좋은, 더 강한 약세를 보여줬던 거고, 미선물이 됐든 아시아 증시 다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. 반도체도 웃긴 게, 일본도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.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반도체 얘기해가지고 반도체가 오늘 많이 밀렸잖아요. 근데 일본 시장은 또 많이 안 밀립니다.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비교를 증시를 1대1로 한다 이게 아니라, 보통 이제 반도체가 좋을 때는 일본이랑 이제 우리나라 삼성 하이닉스나 이런 흐름들이 거의 다 그냥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는데, 오늘은 그런 흐름도 안 나왔죠. 그리고 진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, 그러면 오늘 로봇 같은 섹터들이 굳이 양봉을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요.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을 때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섹터가 반도체, 로봇, 바이오입니다. 이 바이오야 그동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, 또 실적 시즌이 이제 또 임박하기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, 그렇게 따지면 로봇도 일단 같이 좀 내려왔어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 로봇의 이제 대장주다라고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낙폭을 보여주지 않았고, 양봉도 많이 나왔죠. 로보티즈도 올랐고. 그래서 반도체, 로봇, 바이오 지금 다 조정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긴 합니다만, 오늘은 일단은 지수의 영향을 받은 캔들이었기 때문에 이 캔들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제너레이션 일단 가격만 놓고 보면요, 하단 추세에 걸려있긴 합니다만, 결국 이 자리를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. 17,000원이겠죠. 17,000원까지 안 내려오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고요. 가장 좋은 건 월요일날 이 아래 꼬리 영역이죠. 여기 구간에서 시작이 된 다음에 시가가 뜨면은 더 좋긴 해요. 만약에 시가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저점 영역이죠. 네, 여기가 전고점에 이제 걸리는 전저점에 걸리는 구간인데,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,000원 위로 양봉을 보여주는 거. 지금 지수에 밀려가지고 내려간 거라, 어차피 지수가 이제 반등에 나오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, 호재가 없어도 1, 2%, 1%, 3% 이 정도 반등은 가능합니다. 오늘 그리고 수급의 이탈이 딱히 없어요. 이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누가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밀렸다?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. 그냥 다 약간씩만, 그냥 매매 관여만 살짝 했다 뿐이지, 오늘 제너레이션을 음봉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매도만 하고 하루 종일 패대기 치고 이런 패턴이 오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. 우리가 기존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릴 때를 보면요, 대부분 이런 식으로 10만 주, 15만 주, 16만 주 해가지고 양매도가 많이 나온다거나, 아니면 기관 쪽에서 오늘은 그냥 냈다 매도다,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지만,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오히려 오늘 같이 시장이 많이 밀리는 날 오히려 매도를 많이 안 한다. 이거는
주가가 지금 당장 뭐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해도요, 저점 부근에 얼추 좀 근접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시장은 강해요. 요즘에 신용잔고도 막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한번 내려꽂을 명분이 필요했던 건데, 그게 이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쉽긴 하죠. 2만원 위에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또 꺾여가지고 좋은 타이밍에 이제 다시 또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됐는데, 뭐 어차피 지금 시장 투심이 안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이런 장세는요, 반등이 한 번, 두 번만 나와도 금방 또 탄력이 붙습니다. 네, 이게 하락장 나오다가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정말 강한 시장에서 첫 번째 주동 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. 우리가 작년에는 워낙에 시장이 많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에 또 면역이 생기고 그랬지만, 지금 또 시장이 요 며칠 또 많이 이제 올라왔다고 빠지는 게 적응이 안 되죠. 뭐 심리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거고요. 예, 지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드리면 될 것 같고, 저희 단기 매매도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.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번 주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수익으로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단기 매매는 어차피 섹터 순환은 뭐 매번 나오고, 또 다음 주는 오히려 매매하기 더 편하겠죠. 다 거품을 좀 많이 뺐기 때문에. 그동안 과열과 같은 섹터들도 힘을 한번 뺐고, 이러면 반등놀이는 그런 흐름들이 또 금방금방 탄력이 붙겠죠. 그래서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, 이번 주가 좀 힘드셨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부담 갖지 마시고 링크 누르고 문의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